당선인 일정은 하나는 공개, 하나는 비공개가 브리핑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를 윤석열 당선인이 주재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도 오늘을 기점으로 마무리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착수하고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서 국책과제를 점검하고 선정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공개 일정은 저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님들께서 오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무역협회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요청하는 그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시기와 일정을 특정하지 않는 선에서 무역협회를 방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 문제가 경제이고요. 지금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발된 청년 무역인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이 수출 지원에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네, 대변인 뉴스팬 김태현입니다. 네. 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이제 네. 감사위원, 이제 하는 총재 인사,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이제 실무 협상을 좀 요청했는데요. 네. 좀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만남이 지금 끝난 지 사실 1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협의는 뭐 조속히 착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루신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네. 예, 마이크로 부탁드릴까요? 어제 그 대통령님과의 회동에서 네. 이제 뭐 과거의 인연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대화 중에 뭐 적폐 수사나 이 조국 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같은 사안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그 어제 만찬 회동 하셨을 때 그 용산 이전 관련해서 말씀도 나누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청와대 예비비 협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원론적인 수준의 협조를 언급하는 걸로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용산 문제는 어제 제가 장지원 실장의 브리핑도 함께 들었지만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50조 약속, 저희는 하루빨리 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간에 또 실무자 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기자님. 그 총리 후보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후보자 지명 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4월 초중 하순 중에 언제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라는
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유시스 최서진입니다. 네. 당선인께서 김부겸 총리하고 26일에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취임식 전까지 집무실을 용산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 자리에서 좀 총리직 유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인수위가 되니까 전에 뵀던 많은 기자님들 다 그 홈커밍을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지네요. 일단 그 김부겸 총리의 유임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저희가 김부겸 총리는 덕망이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고지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부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도 오랜 지인분들이 함께했던 그런 사적인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화에서의 내용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MBN 노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제 당선인님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대화 나누시면서 네. 그 안보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네네. 한반도 상황 안보 문제도 엄중하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을 논의하셨는지 말씀 나누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만남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에 두 분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당선인 또한 인수위의 외교안보 분과로부터 수시로 국제 정세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윤곽이 드러난다면 저희가 미국에 파견키로 했던 한미정책협의단 대표단 일정이 대표단의 명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달되는 대로 기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즉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한치 물샐 틈 없는 그런 안보 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영 기자님. 네. 어제 물론 되게 진전된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네. 입장 조율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쉽다 이런 평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권 2학기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맞잡은 손 그리고 이 대화로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뜻이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실무 협의는 조속히 그리고 긴밀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 받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앞줄만 계속 유지가 돼서 뒤에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매일경제신문 송민근입니다. 네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씀 어제 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거론하셨다면 제가 그 배경을 헤아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표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입니다. 네. 그 아까 계속 질문 나온 것들의 연장선상인데요. 그 대통령 취임 전에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어제 회동 결과에 따라서 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그렇다면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결단하셔야 될 문제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전직과 현직과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특정하기는 지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제 선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요. 그리고 앞에 그 용산과 관련해서는 그 앞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앞서 나가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실무 협의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추후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성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총리 인선을 4월 초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시기상으로 이번 주 중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몇 배수로 당선인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보고가 됐는지 검증 단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편히 아침에 저희가 분위기를 전환하자면 보통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4월 초 정도에 저희가 인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어느 정도 후보를 압축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과 보고 과정도 있어야 될 텐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김수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당선인께서 2주 중에 지방을 둘러볼까 한다고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일정이 여전히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현장을 가보면서 많은 국민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인사도 드리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한다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에 오늘 이제 회의 주제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시로 인수위에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지만 지역도 틈틈이 내려가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현실 그리고 민생의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MBC 조명아입니다. 네네네.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50조 추경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이제 그 당선인께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좀 이야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고심 중인 어떤 현 정부의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지 혹시 이렇게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이제 거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수위 대변인이 대신 답변을 가름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정부의 예산 중에 지출이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과거에 여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거론이 됐지만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로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